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JSO 2021 프리과정 화학 3회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물질의 구성 입자입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중학교 과학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과학원 내용에 여러분들 또 예습 또는 복습에 대한 내용 차원에서 강의를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물은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지만 수소와 산소는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가지 물질이 있으며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은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 그 성질이 다릅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공기 속에 산소, 풍선 속에 들어있는 헬륨, 그 다음에 목걸이에 들어있는 금, 시계 속에 들어있는 건전지 수은,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를 만드는 철, 음료수를 담고 있는 알루미늄 등 다양한 원소가 우리 주변에 사용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분필에 불을 붙이면 노란색 불꽃이 나타나고 염화리튬 수용액을 적신 분필에 불을 붙이면 빨간색 불꽃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금속 원소가 포함된 물질을 겉불꽃에 넣었을 때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을 나타내는데 이 반응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불꽃 반응을 이용하면 원소 중에서 금속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 나트륨, 리튬, 구리, 바륨, 스트론튬 등의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트륨의 불꽃색은 노란색, 리튬의 불꽃색은 빨간색, 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 바륨의 불꽃색은 황록색을 나타냅니다. 스트론튬의 불꽃색도 리튬의 불꽃색과 비슷한 빨간색을 나타납니다. 자, 이때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으로 좀 구별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금속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이 어려운 금속 원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여러가지 색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색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때 스펙트럼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이 나타나는 위치, 색깔, 굵기, 개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색이 빨간색으로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었는데 선 스펙트럼에서는 선의 위치,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데모크리토스와 돌턴, 자, 그리스의 과학자 데모크리토스, 그 다음에 영국의 과학자 돌턴이 있죠. 자, 이들은 이렇게 여러가지 작은 입자, 이 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물질을 계속 쪼개면 원자에 도달해요. 하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문제 원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배워야겠죠? 자, 원자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원자의 구조 아래 그림처럼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그래서 전하는 보통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의 전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번에는 분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물은 수증기나 얼음으로 상태가 변해도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태가 달라져도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가 같아서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아래처럼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원자와 분자를 우리가 쉽게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죠.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산소 분자 하나를 만들죠. 자, 물론 이산화탄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와 탄소 원자 하나로 만들어져 있고,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염소 분자는 염소 원자 두 개로, 또는 염화수소 분자는 염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한 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원소기호란 말. 자, 다양한 원소나 분자도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원소기호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원소기호를 썼을까요? 자, 그 표에 보시면 과거 중세에 연금술사들이 썼던 원소기호와 돌턴, 그 다음에 현대 원소기호가 같은 원소인 황, 은, 구리, 금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 형태의 기호로 원소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돌턴은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공 모양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원 안에 그림이나 문자를 넣어서 원소를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자, 물론 현대 원소기호는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라틴어로 표시된 원소 이름의 알파벳을 이용하여 원소를 나타내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기호는 그 1813년 베르셀리우스가 고안한 원소기호의 어떤 바탕을 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소기호의 표시 방법 알아볼까요? 자, 원소기호는 그림과 같이 원소 이름의 알파벳 첫 번째 철자의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같은 철자로 시작하는 원소가 두 가지 이상 존재할 때, 예를 들어 거기 아래 있는 탄소, 그 다음에 염소가 다 C로 시작하죠. 이럴 때는 두 가지 이상일 때, 같은 철자로 시작하는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첫 번째 철자의 대문자와 함께 중간 단어에 다른 철자를 골라서 소문자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탄소는 C라고 그냥 쓸 경우, 염소는 가운데 L 하나 더 붙여서 CL로 표시하는데, 반드시 첫 번째는 대문자, 두 번째 쓰는 것은 소문자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가지 원소 기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수소, 산소, 그 다음에 스트론튬 등 다양한 원소들의 원소 기호가 다음과 같이 나타내 있습니다. 자,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분자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물분자죠. 물분자.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만나서 물분자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자,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분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낼 때는 당연히 원소기호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원소기호로 나타내고,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작은 첨자 숫자로 나타냅니다. 원자의 수가 한 개일 때는 이를 보통 생략합니다. 자, 예를 들어 물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 원소기호인 H 오른쪽 아래에 첨자로 2를 쓰고, 산소 원소기호 우측 아래에는 첨자 2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물분자는 H2O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온을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온의 정의가 뭘까요? 자,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는데,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전자의 전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자가 전자를 얻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전자의 전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아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자, 이온을 나타낼 때는 원소기호의 오른쪽 위에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와 전하의 종류를 함께 표시한 이온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여긴 지금 양이온에 대한 이온식이죠. 자, 리튬 양이온과 칼슘 양이온. 자, 리튬 양이온은 전자를 하나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1, 칼슘 양이온은 전자를 두 개 잃었기 때문에 칼슘 2 플러스로 나타냅니다. 반대로 음이온이죠. 음이온은 전자를 얻는 거니까
자, 플로린과 산소 음이온이 있습니다. 자, 플로린은 얻은 전자수가 1개이기 때문에 이런 생략하고 마이너스 전화만 표시하고, 산소는 전자 2개 얻었기 때문에 2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름과 이온식 지금 한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양이온으로 나트륨, 칼륨, 은, 구리, 칼슘 양이온이 있고요. 음이온으로 염화이온, 산화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등이 있습니다. 자, 양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을 붙이고, 음이온의 이름은 원소 이름 뒤에 무슨 화 이온을 붙입니다. 단 원소 이름이 염소나 산소처럼 소로 끝날 때에는 소를 빼고 무슨 화 이온을 붙여서 읽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험을 한번 수행해 볼까요? 자, 구부린 클립을 거름종의 양쪽에 끼워서 전극을 설치한 다음 패트리 접시에 넣고 5%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거름종이를 적십니다. 자, 짙게 달린 전선으로 전극과 직류 전원장치를 연결합니다. 자, 직류 전원장치의 전압을 한 12V 정도로 맞춥니다. 거름종이 가운데 황산구리 결정을 올려놓고 시간에 따라 푸른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관찰해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구리이온과 황산이온의 이동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를 때 전하를 띠는 입자는 힘을 받아 서로 다른 극으로 이동합니다.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황산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이온은 플러스 이온이죠.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산구리를 구성하는 황산이온은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반대인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직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그림처럼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즉, 그림처럼 NaCl, 염화나트륨 수용액에다 여러분들 직류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나트륨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화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온을 확인하는 반응 중에 양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온이 들어있는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수용액 속의 이온들이 반응하여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생긴 물질을 앙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은 각자 물속에서 이온들이 녹아서 각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두 용액을 섞으면 염화은, AgCl이죠. 염화은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